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719만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만원입니다. 어제 만원 벌고 오늘 만원 잃고 뭐 대충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5월에 거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월요일이 끝입니다. 그래서 5월달은 대충 이렇게 그냥 끝내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손실을 만회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 잃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로 지금 현재 접근하고 있습니다. 벌기 위해서 모험하지 않고 최대한 조심하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밤에 미정씨가 다우가 상승했고 나스닥은 거의 마이너스 0.1% 보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기 회복 기대감, 그 다음 주간 실업지표 개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다 이런 의미로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그 차트를 봐도 해외 증시 보시면 횡보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솔직히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틀째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올라가기도 뭐하고 내려가기도 뭐한,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금리 인상 우려감이 작동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해가지고 금리 인상 우려감 이거에 작동되면 또 내려가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서 어디로 튈지를 예상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오늘 미국 우리 장중에 미국 선물 지수가 플러스권으로 계속 돌고 있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나스닥이 플러스 한 0.1, 그 다음에 S&P 500이 플러스 0.3 정도 상승 쪽으로 잡고 있었다는 게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고, 수치가 높지 않아서 의미 있는 그런 흐름은 아니지만 이게 좀 긍정적이었고, 그 다음 공포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가, 제가 보는 건 S&P 500 빅스 지수인데요. 이게 저는 20을 기준으로 봅니다. 20 위로 올라가면은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가진다고 보고, 20 아래로 내려오면 투자자들이 이제 좀 불안감이 해소가 된다 이런 의미로 제가 제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26, 27까지 막 올라갑니다. 이때는 증시가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게 하고 20 밑으로 내려가면 차분하게 대응을 합니다. 막 급등락이 아니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흐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18.57이기 때문에 빅스 지수 상으로 봤을 때는 정시가 상당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외 정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외국인들이 지금 선물하고 옵션 포지션도 상승적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2월 되는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제가 입력시킨 상황만 봤을 때 대충 6월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요. 6월 두 번째 주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 포지션이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외국인이 현재 지금 선물 상승 쪽 콜 상승이고 풋을 매도를 쳐놨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는 크게 안 빠질 걸로 지금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매도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인데요. 풋을 매도했다는 얘기는 급락하면 손실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어만 하면 풋은 그냥 챙기는 거거든요. 이 프리미엄이 줄기 때문에 매도 친 사람이 만약에 똑같은 가격으로 계속 올라가면 매도 친 사람이 다 먹습니다. 그 프리미엄을 옵션 만기일 때까지만 그대로 가주면. 그래서 풋 매도를 지금 많이 쳐놨기 때문에 밑으로는 크게 안 빠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물은 많이 팔았지만 이것도 팔 만큼 팔았죠. 이제 더 이상 매도가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현물은 팔 만큼 팔아놨고 선물 옵션 쪽에서 상방 쪽으로 방향을 잡기 때문에 급락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하락 쪽보다는 횡보 내지는 상승 쪽 이렇게 지금 증시가 잡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현재 데이터는 나와가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스닥 지수도 지금 보면 그림이 위쪽으로 올라갈 그림이 나왔죠.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0.35% 상승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 당겨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좀 청개구리 심리가 있어가지고 다들 올라갈 것 같은 모양새일 때 저는 자꾸 내려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아래쪽으로 빠질 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여러 군데 대부분의 자료들이 다 올라가는 쪽으로 비추고 있어가지고 내려갈 것 같다고 말하면서도 지금 과연 내가 맞을까 하는 의문이 제 스스로에게 의문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아래 한쪽을 찍으라 그러면 저는 아래쪽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 오늘 나온 뉴스 중에 제가 오늘 잠시 매매하고 나서 지금 자러 갔다가 자고 나왔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오늘 야간 근무 나가야 되기도 하고 시장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쳐다보고 있으면 스트레스만 받을 거고 피로가 쌓일 것 같아서 아침에 잠시 보다가 자고 그 다음에 한 2시 반 넘어서 나왔습니다. 배도 고프고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봤는데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흘러간 부분은 잘 모르겠고 아침에 봤던 뉴스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연준에서 연준이 아니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는 동결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동결 발표 끝나고 나서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쪽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느낌이. 그리고 미국이 인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상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쪽에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 것 같아요. 만약에 연준 의장이 미국에서 이런 소리를 해버렸으면 정시 폭락해 버렸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뉘앙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대놓고 그냥 금리 인상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국내 금리 인상하더라도 미국 증시에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그렇게 큰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제 대충 넘어가 버린 것 같아요.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금리 인상이라는 이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유동성이 돈 빌려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래서 시중의 자금이 이제 은행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뉴스였는데 시장이 별로 그렇게 악재로 반응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아마도 미국 증시에 연동해서 움직이니까 미국 증시가 탄탄하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 안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한들 큰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반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 총재께서 금리 인상을 이렇게까지 대놓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만큼 뭔가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아마도 가계부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계부채가 1분기 때 사상 최대치로 증가를 해가지고 계속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상태인 것 같고요. 이건 부동산 가격 폭등해갖고 전세금 폭등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대출을 더 받겠죠. 또 담보해가지고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대출 더 받은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또 유별나게 이 비트코인 쪽에 암호화폐 쪽에 또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도 대출해갖고 막 빌려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짐작에. 그래서 부동산하고 증시하고 암호화폐 이런 쪽으로 돈 빌려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그래서 빚이 사상 최대치인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이 유동성이 상당 부분이 회수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은행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랬을 때 아래쪽으로 빠질 하방 압력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지금 견조하게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최근에 증시를 매수한 주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국내 금리 인상 어떤 불안감 같은 게 생기면 국내 투자자들이 발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외국인들이 과연 받쳐줄 수 있을까 하는데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뉴스가 영국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국이 지금 3,380명 나왔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이 백신 접종이 가장 많이 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가 10명대 정도 나옵니다. 3, 4천 명 나오고 있다가 10명이니까 아주 뛰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의 그 코로나를 집단 면역을 달성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버가 됐다고 보고 그 다음으로 접종 많이 한 게 영국인 것 같아요. 영국이 초반에 확진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게 아마 영국 쪽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접종을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공연장에 2만 명씩 그 마스크 풀고 들어가서 공연에서 이제 확산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뭐 이런 정도까지 했었는데 최근에 영국에서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많이 퍼지고 있다. 그 최근에 확산되고 있는 대다수가 인도 변이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지금 그 확진자가 급증해 갖고 몇십만 명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연결해서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인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 정도인가 접종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을 확 해버렸죠. 그렇다는 얘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조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많이 된 영국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이 추세에는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게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된다면 백신 접종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괜찮은데 이쪽이 그렇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은 100% 화이자 모더나만 접종했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반품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문제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확진자 준 거는 맞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도 상당히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진자 수위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만약 영국의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미국도 장담할 수 없다. 그 초창기 때 확진자 생길 때 보면 그 유럽 쪽에 우한에서 심각해지고 나서 이탈리아 쪽으로 이탈리아 스페인 쪽으로 확진자가 폭증하고 나서 그 다음 영국 쪽으로 가서 확진자가 피크로 갔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에서 급증하면서 피크가 됐었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미국이 그 몇십만 명 그냥 뒤집어져 버렸죠. 이런 순으로 그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확진자 추이가 상당히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여기서 영국의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쪽으로 간다면 인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우려감이 조금은 작용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제가 매매했던 부분인데요. 오늘 자러 가버려 갖고 나중에 보니까 뭐 KGTS 같은 종목, JC케미칼, 바이오 중리죠. 탄소 중립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던 것 같고, 그 다음 현대차 관련한 무슨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했는데, 화신이라는 종목 개인적으로 좋게 봤는데, 오늘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비트코인 부분, 어제 장 끝나고 방송할 때, 우리 기술 투자가 시간에서 4%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웬일이고 해서 봤는데, 비덴트에서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빗썸, 인수되는 이런 뉴스가 찌라시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덴트가 시간에 상한가 들어가고, 그 바람에 우리 기술 투자가 4%대 올랐었는데, 시간의 거래 끝나기 전에 비덴트 측에서 사실 무건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비덴트는 갭으로 떴다가 뒤로 밀려버렸고, 의외로 또 우리 기술 투자가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것도 참 좀 운이 없죠. 휴마시스 200, 우리 기술 투자 200 가지고 있었는데, 자러 가기 전에, 400은 좀 부담스럽다 해서 100만원만 줄여놓고 가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덴트가 꽝 됐으니까, 우리 기술 투자가 비트코인이 자꾸 가격이 내려오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일봉인데 모양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최소한 한 4,600 정도는 지켜줄 줄 알았는데 오늘 또 계속 아침부터 밀렸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자꾸 하락하면 아무리 업비트 실적이 좋더라도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내려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100만원 팔아놓고 가자 이런 생각하고 100만원치를 줄였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를. 해필 휴마시스를 줄여놓고 갔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줄이자, 비중을 줄이자 해갖고 우리 기술 투자를 9,380원에 100만원치 팔아놓고 자러 갔습니다. 여기서 팔아놓고 갔어요. 바로 하락하다가 바로 들어올리길래 아이고 뭐 100만원 줄이자고 팍 팔고 그냥 자러 갔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고 봤는데 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9,660원에 뒤에 나머지 100만원이 있던 것까지 다 팔아버렸습니다. 9,660원 맞죠? 여기서 요거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못 올라가길래 9,660원 여기서 전량 다 이익 실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익 실현하면서 수익이 났었고 휴마시스는 거꾸로 오늘도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휴마시스 하락하는 손실을 우리 기술 투자 올라가는 수익으로 만회를 해가지고 대충 그 많은 선에서 보합선에서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기술 투자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괜찮다고 봅니다.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는데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좀 불투명하게 이거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좀 상황이 심각해지거든요. 적어도 이 선까지 깨고 내려가 버리면 좀 진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거 정도는 지켜줘야 희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주들 모두 정리해 버렸고요. 상대적으로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도 힘을 못 쓴 것 같아요. 오늘 다 뒤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하고 디지털 화폐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좀 느낌이 안 좋았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하고 이 진단키트 관련주하고 서로 상반된 부분이죠. 잉글우드랩이 끌어올린 세력들이 오늘도 빠지려고 그러는 걸 땡겨 올리는 모습이 좀 보인 것 같아요. 분봉으로 보니까 빠지려는 걸 억지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코로나 확산세하고 연결지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이 진정이 된다면 미국 쪽의 확산세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진정만 된다면 위로 올라갈 상승 탄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영국 쪽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미국 쪽으로도 확진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좀 주춤해질 그런 위험성. 그래서 코스메카 잉그루드랩은 세력들이 끌어올린 것 같아서 지금 붙들고 있었던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오늘 좀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조금 안 좋아지는 쪽으로 이차한불도 오늘 보니까 땡겨 올리려고 그러다가 좀 밀린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코로나 확진자 숫자하고 그 확산되는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휴마시스는 지금 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 원목이 도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어가지고 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털었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물렸던 사람들이 장투하는 사람들이 지금 물려가지고 상당히 힘든 상황일 것 같아서 이분들이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휴마시스가 힘이 왜 이리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휴마시스가 1분기 실적 제가 말씀드릴 때 이날 말씀드릴 때 그겠죠. 시간에서 상한가 갔기 때문에 상한가 정도 갔기 때문에 갭으로 떴을 때 밀릴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1분기 실적이 작년 4분기 때하고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 좋게 나온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전년도는 진단키트가 없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탁월했던 것은 전분기하고 비교해야 되지 전년 동기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분기하고 비슷하고 문제는 2분기 3분기 때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급등할 때 이유가 자가진단키트 때문에 급등이었거든요. 이거 올라갈 때 자가진단키트 식약처 승인 하면서 쫙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자가진단키트가 과연 많이 쓰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에서 자가진단키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멘트를 계속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자가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제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자가진단키트를 사람들이 그걸로 검사해가지고 나 코로나 안 걸렸다 이러고 막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가진단키트가 코로나 확산세에 혼선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PCR 검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가진단키트를 일반 사람들도 그럴 것 같아요. 뉴스 보면 방역 당국에서 자가진단키트는 부정확하다.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가진단키트로 검사하고 싶어도 뭐 정확하지도 않은데 뭐 이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탄력 받으려면 국내 확진자가 급증해 버렸을 경우에 지금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 경기도 쪽인가 어딘가 그 노래방 도움이 아주 넓은 지역으로 인천, 서울, 경기도 전체를 무대로 하는 이제 아주 넓은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쪽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확진자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방 안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는 당연히 풀었겠죠. 그리고 그 밀폐된 공간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감염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여러 지역을 막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퍼졌을지 잘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역 당국에서 그쪽 지역의 노래방을 갔다 온 사람들은 다 검사를 해달라고 이제 긴급 안내문을 낼 정도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해서 대구수도 그런 일이 한번 터졌었고요. 확진자가 급증하는 부분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국내 확진자 숫자를 봤을 때 오늘 587명인 걸로 봐서 그 조짐은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부분이 감염고리가 연결고리가 나와가지고 쭉 확진자 나오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이 지역적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이 부분이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확진자가 확 늘어나 버릴 위험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확진자가 급증했을 경우에 이해가 작동을 할 겁니다. 아마 국내 확진자가 줄어들면 자가진단키트를 쓸 필요가 별로 없다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늘어나느냐 아니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대다수 게시판 들어가 보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오르지 않을까 자꾸 이제 이런 쪽으로 맞추시는데,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1분기 실적은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작년 4분기 때하고 비슷합니다. 좋은 게 아니었고 2분기 3분기 때 좋아지려면 자가진단키트가 많이 팔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팔리려면 국내 확진자가 확 늘어나갖고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팔리는 거지, 지금처럼 안정감을 가지고 그 방역당국에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돼버리면 자가진단키트 돈 주고 개인들이 사서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까지 안 팔고 있는 것은 저는 그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이 부분이 계속 그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 영국의 확산세 이 부분 지켜보고, 그 다음 국내에도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전파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만약에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방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확진자가 나오고 나면 그 추적하죠. 지금 보시면 노래방 도우미, 경기도 쪽에 노래방 도우미 뉴스 나왔는데 그 발견되고 나서 이미 한참 지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발견된 사람들을 찾고 나서 연결된 사람들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노래방 도우미 하시는 분이 그 지역 전체를 그냥 무대로 인천, 서울, 경기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그 활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이 또 그 다 이렇게 신고하고 이렇게 뭐 체크하고 안 하죠. 이 노래방 같은 데 이런 데는. 그럼 그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또 뭐 유흥업소 같은 데 문 닫아 놓고 막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명부 작성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국내 방역 방침은 확진자가 나오고 나면 그 연결고리를 찾아가지고 이제 찾는 이 방식인데,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같은 아주 빠른 속도로 전파가 돼버리면 방역 당국의 이 확진자 추적이 못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명 찾았는데 벌써 몇 군데는 더 전파돼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타격이 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봉쇄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K방역의 우수성으로 코로나가 잘 막고 있다. 불과 뭐 500명밖에 안 되니까 다른 선진국은 2만 명씩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뭐 그 해봐야 지금 500명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볼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희생을 하면서 지금 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업소 심야 영업 중단시키고, 제가 PC방에 야간 아르바이트 하지만 10시 이후부터 5시까지 바깥 테이블이나 안에 사람이 못 앉도록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야간 근무가 좀 편하긴 하지만 그 바깥 테이블에 앉으려고 그래도 커피 하나 사갖고 앉으려고 그래도 제가 못 앉게 쫓아보내버려요. 지금 코로나 심각하기 때문에 방역 조치 때문에 앉으면 그 영업정지 먹는다 해갖고 다 보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바로 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다 집에 가버려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엄청나게 그 희생을 하면서, 자영업자들 희생을 감수하면서 전부 다 집에서 안 나가고 지금 그 거의 봉쇄 조치한 것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진자가 이 상태입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부작용이 지금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 일하는 분이
피로에 지쳐갖고 자살하는 사건도 생기고, 또 용업소도 계속 그렇게 버틸 수가 없죠. 왜냐면 용업소 이런 데는 모르긴 몰라도 월세만 해도 몇 천만 원 나올 건데, 이걸 문 닫아놓고 계속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지금 그건 거의 한 뭐 6개월 7개월씩 계속 문 닫고 있으면, 1년 가까이 닫고 있으면 그냥 망하라는 얘기가 같기 때문에, 안 문 닫아놓고 뒤에 비상구 뚫어가지고 안에서 술 먹다가 단속 오면 뒷문으로 다 도망가고 하는 이런 식의 어떤 벤칭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들다는 거죠. 벤칭 영업하면 명부 작성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확진자 나오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K방역의 우수성이 작동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종식되고 코로나가 진정되고 백신 접종이 다 돼갖고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 관련주 쪽으로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주 쪽, 진단키트 관련주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 확산되라고 비느냐 뭐 이런 쪽으로 자꾸 해석해 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지금 많이 불안해 보이니까, 배팅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쟁 관련주를 매수한다는 것은 전쟁 위험이 있을 때 매수하는 거지, 전쟁 일어나라 그러고 매수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코로나 확산해라 그러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확산될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까지 지켜보고 그 코로나 경과 추이를 보고 모두 정리하는 쪽으로, 만약 확산세가 이 상태로 그냥 진정이 된다면 제가 판단하는 게 틀렸으니까 K방역 우수성 해가지고 코로나는 끝났다 하고 모두 손절할 겁니다. 손절하고 현금 100%로 넘어갈 거고요. 주말 동안에 제가 우려하던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 더 지켜보는 쪽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엑세스바이오 잡은 거는 이제 100만원치 뒤에 잡았는데요. 이거 잡은 거는 휴마시스보다는 엑세스바이오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미국 쪽에 이런 쪽에 그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확산세가 됐을 경우에, 영국, 미국 쪽 확산세가 증가했을 경우에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2분기, 3분기에도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대충 한 여기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래서 100만원치 마지막 시간에서 잡았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비가 막 오는데요. 부산은 계속 흐리기만 했는데 좀 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요. 전국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오는다는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